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나 4시쯤 꼭 깨는 분들, 또야 하며 시계를 보는 순간 그 시간부터는 다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아보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 창밖이 환해지는 걸 보며 한숨만 쉬죠.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몸이 긴장되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느낌, 오늘도 잠 못 자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이게 바로 노년불면증의 시작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5세 이순덕 할머니도 15년 동안 그런 밤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져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들 수 없게 되었죠. 그 시절 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밤이 오는 게 두려운 하루였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무서워요. 이게 할머니의 입버릇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밤 11시에 누워 아침 6시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하십니다. 놀랍게도 수면제도 끊으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가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비싼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순덕 할머니가 어떻게 약 없이 잠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노년기에 숙면을 방해하는 5가지 습관과 꿀잠을 부르는 10가지 과학적 회복 루틴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 매일 새벽에 깨는 분, 불안해서 밤이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오늘 20분이 당신의 밤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잠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땐 한 번 누우면 아침까지 푹 자던 분들도 60대가 넘어가면 잠이 가벼워졌다는 말을 자주 하시죠?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20대에는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이 전체 수면의 20% 이상을 차지하지만 70대가 되면 5%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작은 소리나 미세한 불빛에도 쉽게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의 초침 소리에도 몸이 깨어나 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땐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던 소리들이 나이 들면 두뇌에 자극이 되어 버리는 거죠. 또 하나,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뇌 속 송과선에서 만들어지며 밤이 되면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에서 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졸리지 않고 잠이 늦게 들거나 새벽에 눈이 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쬐는 시간도 적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비타민 D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 즉 서케이디언 리듬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낮에 충분히 햇빛을 쬐어야 밤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몸이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해 밤에도 잠들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순덕 할머니도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늙으니까 잠이 없어졌을까 하셨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몸의 시계가 엇나간 결과였습니다. 즉, 문제는 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을 부르는 리듬이 깨진 것이었던 겁니다. 이 리듬을 다시 맞추는 것이 바로 꿀잠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의 수면 일기를 보면 잠을 방해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주변 어르신들 대부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믹스커피 한 잔, 저녁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싶으시죠? 하지만 70대에 가는 20대에 비해 카페인 분해 속도가 절반 이하입니다. 즉, 오후 6시에 마신 커피의 각성 효과가 새벽 3시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약 100mg,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평균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저녁 커피는 새벽 불면으로 이어집니다. 평생 마셨는데 괜찮았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의 대사 기능과 신경 감수성이 달라집니다.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권합니다. 밤 9시 혈압약 복용.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지만 문제는 밤에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소변이 마려워 깨는 일이 반복되죠. 수면이 끊기면 뇌는 깊은 잠의 단계를 밟지 못해 아침에도 머리가 멍하고 피곤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같은 약이라도 복용 시간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밝은 시계와 스마트폰, 몇 시지? 하고 무심코 시간을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 뇌는 아직 못 잤다는 인식을 하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시간 확인 불안 각성 불면의 고리가 생깁니다. 디지털 시계 불빛도 문제입니다. 그 미세한 LED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침실에는 시계를 치우고 필요하다면 아날로그 벽시계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침대 머리맡 대신 거실 콘센트에 두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이상하게 잠이 더 깊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침대에서의 뒤척임 습관.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누워있으면 우리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침대는 잠이 안 오는 곳. 이게 바로 불면증의 가장 강력한 고착 요인입니다. 20분 이상 누워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곳에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로 가세요. 이 방법을 20분 규칙이라고 하는데 수면 클리닉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행동치료법으로 꼽힙니다. 운동과 햇빛 부족. 노년기의 불면은 활동량과 햇빛 부족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몸을 덮이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의 리듬을 조절하는 자연의 알람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쯤 20분에서 30분만 햇빛을 쬐어도 밤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양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으면 몸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밤이 되어도 나처럼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가벼운 산책, 가정 내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체온 리듬을 조절해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5가지 중 한두 가지만 바꿔도 불면의 원인 절반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잠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순덕 할머니가 꿀잠을 되찾은 10가지 회복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10주 동안 한 주에 한 가지씩만 바꾸기 원칙으로 조급하지 않게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잠은 단번에 바뀌지 않지만 몸은 서서히 변화를 기억합니다. 1주차 커피 끊고 보리차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금지하고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전혀 없고 체온을 안정시켜주며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머리가 멍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3일만 지나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불면의 30%는 카페인 영향입니다. 하루 마지막 커피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숙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주차 햇빛 산책 30분. 매일 오전 10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셨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멜라토닌 리듬을 리셋하는 자연의 시계입니다. 특히 오전 햇빛은 눈의 망막을 통해 나지야라는 신호를 보내며 밤이 되었을 때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햇빛 산책은 걷기 운동의 효과도 있어 밤의 체온 리듬을 자연스럽게 낮춰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최고의 수면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3주차 약 복용 시간 조정. 주치의와 상해 후 고혈압약을 아침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화장실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이뇨제가 포함된 약은 밤에 복용할 경우 자다가 두세 번씩 깨게 됩니다. 이런 단절 수면이 계속되면 아무리 오래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밤이 이어집니다. 복용 시간만 바꿔도 뇌의 깊은 수면 단계가 회복됩니다. 4주차 걱정일기 쓰기. 잠들기 전 머릿속을 비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 걱정되는 일 모두 수첩에 적어두세요. 글로 적는 순간 뇌는 이제 정리됐다고 인식하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도 잠들기 전 걱정을 글로 쓰는 사람은 수면 시작 시간이 30% 단축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도 걱정 일기는 약보다 좋은 마음 안정제입니다. 5주차 침실 환경 점검. 디지털 시계를 서랍에 넣고 조명은 따뜻한 노란색 전구로 바꿨습니다. 차가운 백색 등은 뇌를 각성시키지만 노란색은 저녁 신호를 줍니다. 또한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새벽에 자주 깨게 되죠. 조명과 온도만 조절해도 반은 성공이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6주차 4785법.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았다가 8초 내쉬는 호흡. 하버드 의대 수면센터가 공식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낮추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이 호흡을 5번만 하면 몸이 스르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것 자체가 긴장 풀기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7주차 점진적 근육 이완법. 발끝에서 얼굴까지 각 부위에 5초간 힘을 주고 푸는 방법입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뇌도 쉰다는 원리죠. 처음엔 낯설지만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 어깨 결림으로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잠은 결국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한 법입니다. 8주차 20분 규칙 실천.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거실로 나가 잔잔한 음악을 들거나 조용한 책을 읽으세요. 이건 잠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뇌에게 침대는 다시 자는 곳이라고 재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뇌의 불면 회로가 차츰 끊어집니다. 9주차 식사 시간 앞당기기. 저녁은 6시 이전에 마치고 이후엔 물만 섭취했습니다. 위가 비워져야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 체온 하강이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늦은 식사는 위산 역류와 속쓰림을 일으켜 자다가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만 바꿔도 밤의 평화가 달라집니다. 10주차 잠에 대한 태도 바꾸기. 이 마지막 단계가 사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잠이 안 와도 괜찮아? 내일은 다를 거야. 이 한마디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불안을 줄여줍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잠은 노력할수록 도망간다. 잠을 억지로 잡으려 하기보다 괜찮다는 마음이 숙면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이 10주 루틴은 하룻밤의 기적이 아니라 작은 변화의 누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밤 단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은 분명히 바뀝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의학센터 정민호 교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년기의 불면은 병이 아닙니다. 단순한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활습관과 환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작은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숙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불면 환자의 약 60%는 약물 없이 수면 습관 교정만으로 깊은 잠을 되찾았습니다. 즉, 수면제 없이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죠. 정 교수는 특히 2가지 습관을 강조합니다. 1. 햇빛 산책 30분. 오전 햇빛을 쬐면 뇌 속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되어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2. 20분 규칙. 잠이 안 올 때 침대에서 억지로 누워있지 않고 잠깐 일어나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습관은 뇌의 수면 회로를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정 교수는 이어서 말합니다. 잠은 강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잠이 안 오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이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뜹니다. 밤이 와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이 말은 단순히 잠을 잔 게 아니라 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오후 커피 끊기 카페인으로 인한 각성을 막습니다. 햇빛 산책하기 자연의 알람으로 멜라토닌 리듬을 회복합니다. 걱정 수첩쓰기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4-7-8호흡 5회 심박수를 낮추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20분 규칙 실천 침대에서의 불면 학습을 끊어 숙면 회로를 회복합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의 밤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꿀잠을 잘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모두의 밤이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